치과의사를 강압조사한 보건소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책무교육을 권고받았습니다. 치과박물관이 의과, 한의과 국공립박물관에 비해 대학부설 박물관에 머무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치치료 중 우측 하악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에 약 3,67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취업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100여 개의 임상연재를 포함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 병의원도 매년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 TV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치과의사를 강압조사한 보건소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책무교육을 권고받았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행정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토록 관할시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0월경 A시 보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2인이 관할 B치과 원장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행위 조사를 실시 중 발생했습니다. 조사 과정 중 해당 보건소 직원들은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 B 원장에게 명확하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B 원장은 확인서 서명을 거부하는 한편 해당 직원들의 강압적 조사 행위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위는 관할시의 행정조사 시 형사상 불리한 확인서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과 더불어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와 행정조사원의 행정조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조사 대상자의 변호인 등 관계 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등 원칙과 방법을 준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치과박물관이 의과, 한의과 국공립박물관에 비해 대학부설 박물관에 머무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의신보 본지가 전국의 치과, 의과, 한의과 관련 박물관을 조사한 결과 의과는 14곳, 한의과는 9곳으로 집계됐으나 치과는 서울대 치의학박물관, 조선대 치의학박물관, 연세치의학박물관 등 단 3곳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대 치의학박물관은 관람 인원이 5,300명인데 비해 산청 한의학박물관의 경우 연 개관 일수가 더 짧고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연 관람 인원이 12만 8,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차이는 국공립박물관 여부가 판가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공립박물관은 운영관리 측면에서 사립 또는 대학 부속박물관에 비해 집행 예산이 넉넉한 만큼 관람객, 규모, 인력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 치과는 국공립박물관이 전무해 서울대 치의학박물관은 국내 치과 박물관의 대표격임에도 아직 대학부설 박물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환자 발치 치료 중 우측 하악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에 약 3,67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 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자 B씨는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하악 제2대 구치에 관한 발치 치료를 받은 후 타 치과병원에서 우측 하악신경의 감각부전 진단을 받자 A 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의 의무 위반과 설명 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돼 책임 비율은 70%, 3,670만 원의 높은 배상금으로 판결됐습니다. 우선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 주된 이유는 신경 손상이 수술로 인해 발생한 점과 또 신경 손상의 증상 발견 후에도 물리적 치료나 전원 조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100여 개의 임상연재를 포함해 경영강좌, 업체 특강, 주요 현안 공청회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내년 취업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취업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 전시회 조직위원회 학술본부 회의가 지난 10월 24일 취업회관에서 열렸습니다.
2025년 4월 11일에서 1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취업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는 연자 100여 명이 나와 임상 전 영역의 최신 트렌드를 강의할 예정입니다. 취업 주최 학술대회이니만큼 보수교육 점수는 6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필수 보수교육 강연으로 채워질 전망입니다. 학술본부는 이날 주요 연재들을 참가자들이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빠른 시일 내 확정된 연재를 회원들에게 공개하며 홍보의 속도를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권극록 학술본부장은 연재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전시회도 효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강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면서 한자리에서 보기 쉽지 않은 연자들이 나설 것으로 예상돼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병의원도 매년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치과 병의원은 화재 발생 건수가 매년 10건 내외로 타 의료시설에 비해 화재 발생이 빈번하진 않지만 고가의 의료 장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재산 피해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인한 치과 병의원의 재산 피해는 9억 1천여만 원으로 의료시설 전체 재산 피해 41억 5천여만 원의 22%를 기록했습니다. 의료시설 중에서는 병원이 26억 7천여만 원으로 재산 피해가 가장 컸고 의원은 1억 7천여만 원으로 치과의원보다 적었습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의료시설 화재 중 치과병의원의 경우는 지난 5년간 화재 44건이 있었고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치의신보TV에서는 초저수가 표방 및 치과에 근무한 경험 또는 과도한 마케팅을 유도하고 있는 일부 광고 대행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 그리고 스텝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에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며 소정의 사례를 드릴 예정이오니 치과계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시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 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